나는 매달 연금을 받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 이 말을 꺼낸 분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윤정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는데 정작 은퇴 후엔 하루하루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이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요. 이 이야기는 윤정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거리에서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연금은 있는데 왜 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약 6,070만 원대. 이 돈으로는 기초 생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례 1. 66세의 정혜분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6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약값, 생필품까지 아껴 써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듭니다. 부족한 40만 원은 폐지를 줍거나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웁니다. 이 나이에 바닥 닦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안 하면 굶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이 없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신을 더 줄이며 삽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 눈치 보며 병원도 못 가고 고기 한번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합니다. 사례 2. 70세 유이자 씨는 국민연금 7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총 10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40대 아들이 아직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고 손주 교육비까지 지원하느라 자신은 단 하루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죠. 이 말에 기자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연금 하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희망적 착각이 실제 생활에 큰 괴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례 3. 전직 교사였던 69세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에 살며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병원 입원과 갑작스러운 자녀의 실직으로 인해 저축이 다 날아갔고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노후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게 아니더군요. 준비 없인 추락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핵심 진실입니다. 기초적인 생활비 외에 의료비, 주거비, 돌발 지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설계가 없으면 연금만으로는 하루하루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세 대신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주거 대안을 고민해보고 무리 없는 수준에서 부업이나 자격증 기반의 활동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이며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국가가 연금이 지켜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금이 있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현명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단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그리고 현실적인 오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연금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만큼 받는다는 보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에도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중간에 실직하거나 비정규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납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는 보험료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내고 소득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기초연금도 깎인다는 구조까지 겹쳐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형 연금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6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비였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는 식비와 관리비도 버겁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폭 인상되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 속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게 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고정 비용의 위험성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줄일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월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료나 금융이자 등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계속 나갑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순된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퇴직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설계했다가 막상 고정 비용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전문가로서 권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던 도심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나 준농촌형 지역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면 월 지출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터 밭소규모, 자급자족 패턴은 실제 60대 이후 삶을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일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케어, 교육 이수, 단순 사무보조 등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활동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중고 거래를 통한 소득도 12년만 투자하면 현실이 됩니다. 핵심은 크게 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지출의 가치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전처럼 외식이나 여행에 돈을 쓰기보다는 운동, 건강식, 인간관계 유지, 치과 등 예방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비용도 훨씬 적고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덜 쓰더라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게 진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은 결코 끝판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비로소 연금이 진짜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소비 습관, 지출 구조, 수입 통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다른 누구보다 여유롭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가게 할 진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